안녕하세요. 전국시대 홍태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수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취미생활을 갖고 계신가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야외 활동이 많이 줄어들면서 집 안에서 취미생활을 즐기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간단하게는 독서나 뜨개질부터 요즘엔 또 영상들이 워낙 좋아서 집에서 혼자 악기를 배우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취미생활을 하면 일상에 활력이 좀 무럭무럭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왕이면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하다 보면 정보도 교류하고 친분도 쌓고 더 재밌게 즐겨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전국시대 첫 번째 소식으로 만나볼 분들은요. 귀농 생활의 적적함과 쓸쓸함을 이 통기타라는 취미생활을 통해서 즐기고 계신 분들이라고 합니다. 네, 통기타를 통해서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고 행복하게 됐다고 합니다. 통기타 동아리 풍경소리를 소개합니다. 1, 2, 3, 4. 한적한 시골 마을에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기타가 좋아 모였다는 마을 사람들. 산과 계곡을 관객 삼아 부르는 노래는 한적한 홍천 산골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노래로 행복을 일구는 사람들, 풍경 소리를 소개합니다. 홍천군 서성면 생곡리. 한창 일손이 바쁜 시기라 부부는 아침마다 텃밭을 돌봅니다. 매년 볼 때마다 고춧꽃이 기특한 귀농인 박청래 씨. 지금 귀촌한 지 한 4년 됐습니다. 4년 돼갖고 저 맨 처음에는 이제 전세로 살다가 여기 와서 살아보니까 너무 좋아갖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정착하게 됐죠. 그래갖고 이제 4년 되다 보니까 여기서 와서 보니까 이렇게 텃밭도 있고 그래갖고 참 심심하지 않고 너무 좋아요. 도시의 소음 대신 시원한 계곡이 흐르고 높은 빌딩 대신 푸른 산이 가득한 제2의 인생. 요즘 그는 오랜 시간 미뤄왔던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전에 젊었을 때 기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욕망이 많았었는데 사실 그때는 우리 생활고가 좀 먹기 힘들었잖아요. 먹고 살기. 그래서 그때는 못했는데 여기 와서 살다 보니까 강습을 해주는 데가 있어갖고 자, 책 좀 챙겨주세요. 네, 알았어요. 바쁘네요. 내가 늦어갖고. 오늘은 평생교육 동아리 강습이 있는 날. 알았어요. 갔다 오겠습니다. 발걸음도 가볍게 연습실로 출발. 일주일에 한 번씩 이곳에 모여 기타 수업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어라? 아직 아무도 안 왔나요? 혼자서 의자를 정리하는 박청래 씨. 그는 풍경소리라는 통기타 동호회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유 역시 형님 회장님이야. 일찍 오셨어요? 네. 가서 와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보면대하고 네. 의자하고 만 가져가면 돼요. 네,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거리 두기도 제한이 있어서 실내에서 하면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아서 회원 집 야외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아하, 안전을 위해 수업 장소를 바꾸기로 했던 거군요. 통기타 가수 바람으로 활동하면서 풍경소리의 기타 선생님은 박준길 씨가 회장님과 함께 수업 준비를 서두릅니다. 한편 깊숙한 산골에 자리 잡은 이현영 씨의 집. 그녀 역시 요즘 기타에 푹 빠진 풍경소리 회원 중 한 명입니다. 홍천군 서성면으로 귀촌해 전통 장을 담그며 사는 제2의 인생. 와, 올해에도 된장 농사가 풍년이네요. 오기는 2014, 15년 그 사이에 이제 준비하면서 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집 짓고 혼자 직접 짓는 거고 이거 아무도 누가 한 게 아니고 나무 하나하나 다 사다가 말려서 손으로 빚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은 거예요. 여기 6톤이 들어갔어요. 흙이. 힘든 일은 남편이 다 해주지만 나머지 일은 제가 열심히 하느라고 지금도 노력하고. 귀촌하면서 참 많은 걸 새로 시작했습니다. 기타도 그중 하나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여기 시골 내려와가지고 좀 이제 가슴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법 이제 좀 치는 것 같아요. 산골 생활의 외로움을 달래준 기타.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헛줄은 마을 사람들과 이어주는 인연의 줄이 됐습니다. 박청래 회장님과 기타 선생님이 도착하고 뒤이어 다른 회원들도 앞마당에 하나둘 모여듭니다. 동아리는 곧 마을 사랑방.
근데 친손이랑 외손이랑 어떻게 느낌이 다르신가요? 외손녀는 이제 중3인데 아들이 늦게 결혼해갖고 인제사 그러니까 얼마나 더 좋아. 막 낳았을 때는 며칠 전 태어난 손녀 이야기에 온 동네 사람들이 떠들썩. 이런 게 동아리 활동하는 재미인가 봅니다. 기존에 사시던 분들도 계시고 또 귀촌하시고 귀농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아마 기타를 배우고 싶은 분들이 월요일마다 모이셔가지고 2시간씩 수업을 하고 계세요. 서로 이렇게 그 가족처럼 형제처럼 지내시더라고요. 아마 이 낯선 곳에 오셔서 그런 부분 때문에 서로 더 친근감이 있고 또 결속력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만나면 이렇게 즐거운데 올해 들어선 코로나19 때문에 한동안 모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모처럼 다시 뭉친 경험도 잠깐. 몇 달치 학구열을 한꺼번에 불태우는데요. 이제 모여서 같이 이제 연말을 보내는데 그때 다른 분들이 기타를 와서 쳤어요. 그래갖고 그게 너무 좋아갖고 이제 갑자기 생각하니까 창고에 아들 기타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중학교 때 치던 기타가. 그래서 저도 들어가서 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언제든지 오시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한 2년 됐어요. 기타를 시작한 이유도 각양각색. 그럼 실력은 얼마나 좋은지 한번 들어볼까요? 오래 쉬었던지라 조금은 손이 덜 풀린 듯하지만 이내 감기타 노랫소리가 조용하던 산골을 가득 채웁니다. 젊었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답답했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기분도 들고 아마추어지만 이 정도면 훌륭한데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주 못 하니까 이게 칠 때마다 차이가 많이 나요. 잘 치고 싶은데 이게 좀 손이 이게 마음대로 안 가 이제는. 코로나 때 너무 오래 쉬어가지고요. 잊어버렸어요. 한 2달 반 우리도 저 연습 못했어요. 그동안 동아리 음악회와 송년 발표회 그리고 다양한 지역 축제 무대에서 솜씨를 뽐내온 풍경소리 회원들. 행복을 함께 나누자는 마음으로 재능 기부도 많이 다녔다고 하네요. 나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통기타 가수 이상은 씨는 늘 한 가족처럼 회원들을 챙깁니다. 기타를 가르치다가 정이 들어서 최근엔 홍천으로 이사까지 왔다는데요. 귀촌이 체질인 것까지 회원들과 이심전심입니다. 저는 원래 고향은 서울인데 예전에 전라도 김제에서 한 10년 살았었어요. 농가주택에서 아이들 어릴 때.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제 춘천으로 왔을 때도 좋긴 했지만 역시 아파트 생활은 금방 단조롭고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홍천 쪽으로 이제 이사를 하고 몇 년 후에는 아마 저희도 이렇게 농가주택에서 또 조그만 텃밭 가꾸면 살지 않을까. 서성면 주민들의 러브콜을 받고 기타 강사를 시작한 통기타 듀엣 바람과 나무. 2년의 시작도 특별했습니다. 제가 이 서석에서 중학교까지 다니고 이제 춘천으로 유학을 갔는데 음악 활동 하다가 쭉 하다가 바람과 나무가 결성이 되고 친구 누나가 의상실을 하는데 거기 들렸더니 기타 강사를 구한다. 그래서 이제 그 즉석에서 또 연주를 하게 됐죠. 그래서 저희 그 오디션 보고 들어온 강사입니다. 동양인 선생님과 홍천으로 귀촌한 선생님이라니 이렇게 완벽한 인연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인지 풍경소리의 기타 합주에는 서로 닮은 사람들 사이에 끈끈한 무언가가 느껴집니다. 열심히 합니다. 자, 쉬면서 연습 잠깐 쉬어요. 연습하는 거 보니까 꼭 홍천에 이제 스타 나게 생겼어. 대단하죠. 이분들이 이제 저희 뒤를 이어서 하시는 이제 일종의 이제 후배님들이신데 오늘 저기 날씨도 좋고 그래서 얼마나 연습하시나. 근데 와봤는데 너무 잘하셔갖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풍경소리의 선배 동아리인 소리하나 선배님의 즉흥 연주. 와, 수준급이시네요. 홍천에서 그 악기 동아리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선배 그룹들도 많았었는데 처녀 출전해서 전혀 그 기대를 안 했었는데 그때 대상을 받았죠. 대상 상금 2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다 나눴었어요.
집집마다 보통 한 집에 한 2-3개씩은 다 갖고 있더라고요. 색소폰부터 시작해서 통기타가 기본이고 건반도 있고요. 바이올린 뭐 하여간 요 서성면만 12개, 13개 동아리가 있어요. 굉장하죠? 음악에 있어 더욱 풍요로워진 귀촌 생활. 정을 나누는 사이가 곧 한 식구 아니겠어요? 모처럼의 회동에 마음도 든든, 배도 든든. 마음이 좀 우울해도 여기 오면 막 기타 치다 보면 기타는 잘 못 치지만 소리 지르 노래 부르다 보면요 잊어버리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맞아요. 다 그렇죠. 안 그런 사람 다 있어. 처음엔 낯설고 외로운 시간도 있었지만 같은 취미를 즐기며 서로에게 에너지가 돼주다 보니 홍천은 더없이 행복한 제2의 고향이 됐습니다. 기타가 맺어준 행복. 풍경 소리의 연주는 오늘도 산골에 울려 퍼집니다. 네, 홍천군의 통기타 동아리 풍경 소리 잘 만나고 왔습니다. 귀농 생활을 더 즐겁게 해주고 또 새로운 고향에 마음을 붙일 수 있게 해줬던 것은 바로 통기타와 동아리 멤버 덕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다들 사이도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도 같이 한다고 하셨는데요. 활력도 얻으면서 보람도 생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즐겁게 활동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서 홍성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홍성에는 독립운동가들의 삶과 애환이 담긴 아주 뜻깊은 장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네, 김좌진 장군부터 한용운 선생까지 지금 만나보시죠.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좋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자랑스러운 요즘.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의 발자취를 좇아 역사의 고장 충남 홍성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올해로 광복 75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사의 고장 충남 홍성에서 독립을 외쳤던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러 갈 건데요. 여러분, 함께 가보시죠. 홍성을 빛낸 위인, 그 첫 번째 주인공은 청산리 대첩의 주역이죠. 백야 김좌진 장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선생님, 예. 김좌진 장군을 만나러 뵈러 왔는데 예. 여기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어떤 곳인지 궁금하거든요. 예, 이것은요 1889년 아버지 안동 김씨 형규 씨, 어머니 한산이 씨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셔서 자는 명여, 호는 백야이신 김좌진 장군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김좌진 장군이 나고 자란 이곳은 1991년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터만 남아있던 곳에 안채와 문간채, 사랑채를 복원해 지금의 모습을 하게 됐다는데요. 집안 곳곳 김좌진 장군의 얼과 혼이 묻어나는 듯합니다. 어떤 문구가 적혀져 있는데 저 글이 뭐예요? 중국 산시역 부근에 있는 금성 정미소에서 고려 공산당 청년당원 박상실이 흉탄을 맞고 41살로 순국하시며 할 일이 너무도 많은 이때에 내가 죽어야 하다니 그게 한스러워서 이렇게 마지막 비통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중동선의 안정이라는 일제와 세력 확장이라는 공산주의자들의 목표는 김좌진 장군 암살이라는 민족적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항일 독립투쟁을 하며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통한을 시에 담아 전했다는 김좌진 장군. 백야 김좌진 장군이 만주로 무장 독립투쟁을 하기 위하여 망명하실 때 압록강을 건너며 읊었던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예. 적막한 달밤에 칼머리에 바람은 세찬데 칼끝에 찬 소리가 고국 생각을 돋구누나 삼천리 금수강산에 외놈이 웬 말인가 단장의 아픈 마음 쓸어버릴 길 없구나. 이 말씀하신 구절 하나하나가 나라를 잃은 그 슬픔과 고통스러움이 고스란히 느껴지네요. 예.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시는 거죠. 생가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김좌진 장군의 치열했던 삶과 민족 사랑의 얼을 만날 수 있는 전시관도 있습니다. 바로 백야 기념관인데요. 이곳엔 김좌진 장군의 일대기는 물론
독립운동 당시에 쓰였던 유물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억강부약이란 대장 깃발을 들고 다닐 정도로 강한 자는 억누르고 약한 자는 도와준다는 장군의 어린 시절부터 정신입니다. 재산 상속받은 노비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또 토지를 다 나눠주시고 호명학교를 설립해서 신학문을 공부하게 하시고 그리고 20살 때부터 이제 서울 변두리에 사시면서 광복단에 입단하시고 독립운동을 하시죠. 독립투쟁 사상 최대 규모의 승리를 이끌었던 청산리 대첩이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다는데요.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독립군이 일본의 정식 군대를 상대로 대승을 이룬 역사적인 사건이죠. 목숨을 바쳐 희생한 그 대가로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강한 나라를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성을 빛낸 위인 그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홍성군 결성면을 찾았는데요. 고든 절개가 느껴지는 이곳은 민족 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3.1 독립선언을 이끈 만해 한용운 선생의 생가지입니다. 선생님, 근데 우리가 한용운 선생님 하면 네. 님의 침묵으로 참 잘 알려져 있는데 네. 우리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26살에 이제 출가를 하세요. 이제 백담사라는 곳으로 가셔서 이제 머리 깎고 스님이 되시고 나서 그 뒤로 이제 공부를 계속 하시다가 이제 그 나라가 망하고 그러니까 1919년도에 3.1 독립 만세 운동을 할 때 불교계의 대표로서 3.1 운동을 이끄신 분이죠, 대표적으로. 만해 한용운 선생의 애국, 애족, 애민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만해 문학체험관. 그의 삶을 이해하고 굳은 절개와 애국 정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불교의 대중화와 독립운동 사상을 일깨우는 데 힘썼던 한용운 선생의 일대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나오셨다가 이제 몸을 휴양을 차원에서 아마 다시 출가한 백담사로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담사 위에 가면 오세암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쉬면서 시를 썼던 것 같아요. 그 시가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님의 침묵이라는 시고 3.1운동의 실패로 암울했던 1920년대 한용운 선생은 저항시 님의 침묵에서 님이 떠나버린 슬픔을 토로하면서도 빼앗긴 현실과 민족을 되찾으려는 끈질긴 극복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스님으로서 이제 니미를 표현할 때는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 큰 범주 내에서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 부처님이 될 수도 있고 조국의 독립도 생각했겠죠. 워낙 독립에 대한 의지가 강하신 분이니까. 1919년 3.1운동 당시 민족 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고 서대문 형무소에 구금되었던 한용운 선생. 옥중투쟁 3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를 전임하지 말고 보석을 하지 말고 사식을 받지 말자는 일본인 검사하고 신문하는 과정에서 독립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여기 지금 써 있는 것처럼 있는데 피고는 금으로도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라고 일본인 판사가 물어봐요. 그렇다. 언제든지 그 마음을 고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몸이 없어지더라도 정신만은 영생토록 가지고 있을 것이다. 설사 내 몸은 죽더라도 내 영혼만은 살아서 조국의 독립운동을 한다는 거죠. 특히 옥중에서도 일제 굴하지 않았던 한용운 선생의 독립정신은 암흑기를 살아가던 우리 민족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한용운 스님의 정신이 또 주변 분들에게 정신적 지주가 되셨겠어요. 그렇죠. 그 스님 제자들이 이제 한용운 스님이 감옥에 가자 만드는 것이 조선불교 청년회고 그것이 현재 오늘날의 대한불교 청년회예요. 만당이라는 스님들만의 비밀 독립운동 조직체도 만들어요. 근데 당연히 이제 만당은 만해 한용운에서 따온 거죠. 우리가 몰랐던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그런 생가지와 문학체험관을 통해서 많은 걸 더 알게 되고 또 감사함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아마 힘이 되지 않을까요? 역사의 고장답게 홍성엔 아주 특별한 거리가 조성돼 있는데요. 이건 뭐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주 독립의 의미와 애국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된 독립운동가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조각상 보면 볼수록 유관순 열사 아니에요? 딩동댕
정답이에요. 깜짝이야. 이곳은 홍해공원 독립운동가의 거리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1주년을 맞아 조성된 거리인데요. 3.1운동 등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충남의 대표 독립운동가 5인의 조형물을 건립함으로써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를 되새기는 역사 명소로 만들어졌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빨갛고 파랗고 여기에도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조각상이 세워진 이곳은 태극기를 모티브로 한 태극의 길인데요. 이 꽃과 길을 활용해 태극 문양을 표현했고요. 그 중심에는 유관순 열사, 사방의 건곤감리 위치에는 김저진 장군, 이동영 선생, 윤봉길 의사, 한용운 선생의 조형물을 설치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고마워요, 이 박사. 다음에 또 봐요. 100년 전 영광을 재현하듯 공원 곳곳에 자리한 동상들은 목숨 바쳐 독립을 외쳤던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뜻과 굳은 절개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렇게 홍성을 빛낸 위인들을 만나면서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다시 한번 깨닫고 느끼는 하루였는데요. 여러분도 오랜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서 홍성으로 떠나보세요. 나라의 독립과 번영을 위해 투쟁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순국 열사들. 그들의 위대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 그리고 지금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겠죠. 그 마음 담아 힘껏 외쳐봅니다. 대한민국 만세! 네,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은 종이책보다 전자책을 보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종이 잡지는 발행되는 종류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꾸준히 종이 잡지를 내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충북 옥천인데요. 지역민들의 소소한 이야기와 농촌 소식들을 전하는 잡지죠. 월간 옥인의 이야기를 담아왔습니다. 네, 월간 옥인에는요, 문체부가 선정한 2020년 우수 콘텐츠 잡지에 선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사회적 기업으로 꾸려나가는 시시콜콜 시골 잡지 월간 옥인에는 어떤 분들이 만들고 또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요?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충북 옥천엔 평범한 이웃들의 이야기부터 옥천의 문화, 역사를 담아내는 조금 특별한 잡지가 있습니다. 잡지협회에서 주관하는 우수 콘텐츠 잡지에 저희 월간 옥인회가 선정이 됐습니다. 매달 꾸준히 내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시시콜콜한 시골 잡지지만 그 속에서 가치를 찾아가고 있다는 박누리 편집장.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해 있는 옥천. 하지만 이 소박한 건물 안에서 오늘 하루도 박누리 편집장은 옥천에 희망을 심느라 분주합니다. 역사라던가 문화라던가 그냥 우리 옥천에서 살고 계시는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좀 더 집중해서 담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러면서 2017년에 이제 월간 옥인회가 창간을 하게 됐어요. 경북 구미가 고향인 박누리 편집장. 대학에서 언론정보학을 전공한 후 아무 연고 없는 옥천에 들어와 기자로 활동한 지 어느새 10년째라는데요. 일터인 옥천에서 뿌리를 내리는 중입니다. 원래 보통 주류 매체에서는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에 별로 집중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내가 뭐라고 내 얘기를 듣냐. 난 되게 보잘것없고 그냥 난 너무 평범한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동안 60년, 50년 힘들게 살아오셨고 소중하게 삶을 읽어오지 않으셨냐. 그 얘기 자체가 저희한테 너무 좋은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저희 지면에 나간 것들을 이제 나중에 보내드리거든요. 그럼 굉장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셔서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네. 사무실에서 급한 일을 처리한 후 외출을 하는데요. 어디 취재라도 가나 보죠? 제가 동네 분들하고 같이 가꾸는 텃밭이 있어서요. 거기 가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세상은 시끌시끌하지만 소읍의 풍경은 참 평화롭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이 이만큼 컸어요. 쑥쑥 크죠? 네. 이게 주신 독방용 오이예요. 이만큼 자랍니다. 호박이 아니었다. 호박인 줄 알았는데. 박 편집장이 텃밭을 가꾸게 된 것은 동네 이웃이 준 토종 씨앗 덕분이라는데요. 여기 한 10년 살면서도 농사일에 대해서 보도는 한 적 있어도 내가 이 일을 직접 해본 적이 거의 없어서 한번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마침 지난해 가을쯤에 이제 그 토종 씨앗을 좀 얻게 돼서 여기 계신 오정원 선생님이 토종 씨앗에 또 관심이 있으시고 그래서 마침 또 이제 제가 도움을 또 얻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같이 좀 하게 됐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농촌이 좋았고 농촌에서 살아갈 방법을 찾았다는 박 편집장. 텃밭 가꾸는 소소한 재미를 앞으로 잡지에도 실을 계획이랍니다. 열매가 달리면 이게 쳐져요. 기존에 있는 청년들도 나가고요. 외부에서 온 친구들도 잠시 머물렀다 가는 곳이지 여기서 정착해서 살겠다는 생각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뭔가 생각을 가지고 지역을 일구겠다고 있는 곳이 항시 대단하게 생각을 하죠. 고맙고. 텃밭까지 선뜻 내주고 농사 정보를 알려주는 후한 이웃이 있어 박 편집장의 텃밭 일지는 오늘도 해피엔딩입니다. 기획회의가 있어 사무실로 돌아왔는데요. 마감 전쟁을 치룬 지 며칠 뒤라 그나마 여유로운 자리입니다. 오기내 잡지는 현재 사회적 기업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들은 예비 2년 그리고 인증 사회적 기업 3년 해가지고 나라에서 인건비하고도 사업개발비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저희도 지금 창업 4년 차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해주는 그런 인큐베이팅이 끝나게 되면 홀로 설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지금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제가 지금 신경 쓰고 있는 문제이고요. 옥천에서 종이 잡지를 꾸준히 낸다는 것은 그리 녹록하지 않은 일. 특히나 지역 잡지계에선 창간호가 곧 폐간호라는 말도 있을 정도라는군요. 지역에서 이런 잡지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취지에 공감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 정도의 이제 독자분들을 확보한 상태에서 시작해서 현재 유료 부스로 나가는 건 한 550부가 조금 넘게 나가고 있고 실제로 독자분들은 350명이 조금 넘는 상황입니다. 오기내 잡지를 지키며 응원하는 사람들은 바로 독자입니다. 지난해 연 귀농 귀촌 캠프에서도 잡지는 옥천을 알리는 데 큰 몫을 했습니다. 그때 뭐 서울이나 경남이나 아니면 다른 충청 지역에서도 뭐 외부에서도 다양한 분들이 찾아오셨는데 근데 월간 오기내 때문에 옥천을 알게 되었다라는 대답을 받았을 때는 이 지역에서 이런 콘텐츠를 만들고 다양한 문화 사업을 꾸린다라는 것이 정말 의미를 가지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새삼 좀 깨닫게 됐습니다. 기획회의를 마치고 옥천 읍내 한 카페를 찾은 박 편집장. 네, 어서 오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얼른 앉으세요. 지역민들의 소소한 고민부터 길고양이 같은 지역 문제도 잡지를 통해 다루고 있다는데요. 길고양이를 돌보는 주민분들을 만났었거든요. 그때 만났던 지역에 계신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이제 모임을 길고양이 보호 활동과 관련한 모임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을 좀 뵈러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직접 만나 공유하고 잡지를 통해 알리려는 노력을 박 편집장은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정보력과 추진력을 가지신 분들이 모인다고 하면 그리고 저같이 추진력도 없고 정보력도 없는데 힘 하나만 보태고 같은 뜻이라도 있다고 생각을 한 사람이 모여지면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도움이 분명히 될 거라고 믿어요. 지역 잡지에 힘을 실어주는 이웃이 늘어날 때마다 박 편집장의 사명감도 커지는데요. 그런 만큼 오기내 이야기는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번엔 읍내를 벗어나 조금 먼 길을 나섭니다. 취재차 가는 길이지만 옥천의 싱그러운 봄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편으로는 학교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서 제 스스로의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곳이기도 하고 또 저는 이곳에서 되게 소중한 공동체를 만드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취재 대상은 청성면에서 전래놀이를 연구하는 놀이 연구가라는군요. 차 한잔 하시죠. 네. 지역 소식을 다 알 수는 없거든요. 지금 뭐 다들 이제 바쁘게 살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주 집중적인 테마들을 잘 다뤄지니까 그 보고 소식을 계속 접하죠. 많은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그 소개된 사람들과의 교류도 생기고 서로
연락도 해보기도 하고. 박 편집장이 만드는 잡지의 차별성은 바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옥천에서 활동하는 이웃들부터 귀농 귀촌인, 평범한 이웃들의 이야기까지 발굴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가능한 지역의 얘기를 좀 쉽게 좀 풀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되게 우리 이웃들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딱딱하게 가는 게 아니라 가능한 말랑말랑하고 또 그러면서도 가지고 계신 어떤 의도들이나 의미들을 좀 충분히 담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옥천에서 전래놀이를 연구하고 보급하고 있다는 놀이연구가. 박 편집장은 지역의 이런 인물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옥천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어울림의 가치를 살려내는 세상을 이런 잡지와 함께 같이 고민해 나가고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삶의 모습들을 생생하게 잘 담아내왔기 때문에 저희는 만족하고 있고 우리가 또 살려내면서 같이 이제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을 마치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온 박 편집장. 아무리 피곤해도 취재 수첩 정리를 뒤로 미루지 않는다는데요. 이런 열정으로 10년 세월을 옥천 사랑에 바쳐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래 버텨야 이제 오기내를 봐주시는 분들도 그만큼 많아질 것 같고 오기내를 알아주시는 분들도 많아질 것 같아서 최대한 오랫동안 이곳에서 지역의 이야기를 담아 나가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사람들의 우려와 걱정 속에서도 꿋꿋하게 종이 잡지를 통해 옥천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박누리 편집장. 소중한 그 신념이 더 많은 지역민들의 삶에 희망이 되길 응원합니다. 네, 2017년에 창간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월간 오기내를 만나봤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사회 문제와 이슈를 집중해서 다루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2000년대 후반으로 넘어오면서 폐간된 잡지들이 아주 많았다고 하는데요. 네. 옥천이라는 작은 지역 그리고 농촌의 이야기를 담은 이 잡지가 2017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만으로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특히 월간 오기내는 이 텍스트 속에만 머물지 않고 직접적인 활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잇는 좋은 콘텐츠로 계속 발전해 나가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전국시대 이번에는요, 튼튼한 체력과 건강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은 분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명 바디 프로필을 향한 다이어트 대작전을 지금 여러분께 소개할게요. 72.2kg. 그 프로필 사진 한번 찍어보고 싶어. 프로필 사진. 예? 바디 프로필을 찍는 게 소원이라던 최소아 씨. 그녀를 위해 우리가 나섰는데요.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기 위해 본격적으로 다이어트 돌입. 안녕하세요. 바디 프로필 사진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가능할까요? 그녀의 소원을 들어줄 김지명 트레이너. 이쪽으로 오시고요. 신발 양말 벗어주시고요. 인바디 검사를 시작합니다. 체중이 좀 많이 나오시네요. 마이크 때문에. 아, 마이크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체중은 지금 표준 이상으로 좀 높게 나와 있으세요. 그리고 지방 마찬가지 표준 이상으로 높게 나오셨는데 이거는 비만 곡선이라고 해요. 보다 정확한 몸을 알기 위해 신체 사이즈도 측정하는데요. 현재 그녀의 사이즈는 가슴둘레 87, 복부 95.5, 힙 105, 팔 31.5, 허벅지 49.5입니다. 매일 거울로만 봤지 이렇게 직접 숫자로 확인하니까 좀 놀라운데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배에 힘 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야지 많이 빠진 거죠. 이번 도전에 있어서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공개적으로 복부 사진을 찍는 걸 보니까 다이어트에 대한 소아 씨의 결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껴집니다. 앞으로 5주간 펼쳐질 그녀의 극한 도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사이즈가 상당히 빅하세요. 그리고 피하지방 두께도 지금 많이 두꺼우신 편이시고요. 회사에서 네네. 이미 몸무게가 다 공개가 되어버려가지고요. 네네. 저만 보면 이름을 안 부르고 지금 72.2 막 이렇게 불러요. 72.2kg. 직원들이 계속 72.2라고 하니까 저를 그렇게 부르거든요, 지금. 그걸 좀 더 낮춰서 부르게 할 수 있도록.
본인의 체력이 지금 어느 수준인지 테스트를 할 건데 지금 체력 수준이 아마 보통보다는 많이 낮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체력 테스트는 매달리기. 학창 시절 체력장이 생각나잖아요. 기본적으로 30초 이상 매달려야 된다는데 보기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아니에요. 힘들어요. 5. 천천히 해도 되죠. 뛰어요. 잠시만. 7. 민첩성과 순발력을 보기 위해 10m 왕복 달리기도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4회 왕복 기준으로 20초 안에 들어오면 보통 체력. 생각보다 보통 체력 되기 힘들다. 6. 7. 지금 몇 초예요? 35초입니다 지금. 10. 13. 안 올라. 뛰어가. 팔. 힘들죠 벌써. 네, 후두후두. 이제 테스트인데. 아직 운동 시작 안 했어요. 지금 체력이 수준이 아주 안 좋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보통 이하예요. 네, 그런데 일단은 체력은 상당히 빨리 좋아져요. 다이어트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체력입니다. 오늘을 위해 전날 최후의 만찬을 즐겼대요. 색깔이 아주 곱네요. 네, 맛있게 보입니다. 네. 이건 뭐죠 이게? 닭도리탕. 닭도리탕이요? 닭 단백질이죠. 네. 계란도 단백질. 네, 왜 선택한 건데? 최후의 만찬을 네, 하셨네요. 네. 잘하셨어요. 네,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오늘부터 이제 건강식으로 다이어트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해야 할 목표치가 생겼으니까 네. 좀 더 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동 시작해 볼까요? 지금요? 네. 오늘부터? 네. 첫 번째 동작은 엘보 프랭크라고 하는 동작인데요. 자, 바닥에 팔꿈치를 대고 엎드리실 거예요. 깍지 살짝 껴주시고 발끝을 세워서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늑골을 당기고 등을 둥글게 말아주셔야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20초요? 그렇죠. 두 번째는 유산소 운동인 캐틀벨 스윙. 상하체 전체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으로 기초대사량 증가, 신진대사가 촉진돼 다이어트에 안성맞춤 운동입니다. 시선 정면 시작. 하나, 가슴 내밀고 30초씩 동작을 반복을 하실 거예요. 30초요? 20초 아니고? 저랑 지금 거래하자는 여기 네, 시킨 대로 하세요. 20초. 시키는 대로 하세요. 버티세요, 버티세요. 버스밖에 안 나와. 반대로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바로? 네, 자 반대로 돌아주시고, 자 팔꿈치가 어깨와 수직이 돼야 돼요. 반대로. 시작. 버텨. 옆구리 힐. 자 늑골 당기고, 배 힘주고. 시계가 안 보이니까. 제가 얘기도 해드리잖아요. 버티세요. 자, 10초 지났습니다. 진짜? 이제요? 네. 정말 안간힘을 다해 버티시네요. 좀 더 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괜한 말을 해서 후회 막심. 괜히 했다. 괜히 했어. 네. 5, 6, 7, 8, 9, 10, 6, 7. 계속하세요. 10초 전. 시계 보면서 하고 싶다. 저쪽 보고 하세요. 저쪽 보고 하세요. 저쪽 보고 하세요. 자, 마운트 클라이머 엎드리고 바닥에 엎드리세요. 네, 지금 좋아요. 그대로 하세요. 시간 멀었어요. 오케이. 한 번 더 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첫날이라 마음 편히 생각했던 소아 씨. 그러나 현실은 운동 지옥. 지옥을 경험하고 먹는 물은 정말 꿀맛이죠. 땀 닦듯이 남몰래 눈물을 훔치는 소아 씨. 그야말로 극한 도전. 소아 씨 힘내세요. 이제 15 약간 호흡이 차죠? 네, 많이 차요. 네. 약간이 아니. 자, 이제 또 10초간 쉬겠습니다. 네. 자. 12, 빠르게. 13, 14, 15. 오케이. 여기 자극이 좀 가세요? 팔에? 네, 여기. 여기 조금 가요? 여기도. 여기 오면 안 되는데. 여기 와야 되는데. 여기 와야 되는데. 다 와요, 다. 네. 워낙 운동을 안 해서. 저기요.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더, 열, 올리라. 오케이. 진짜. 운동하면서 보면 정말 시간이 안 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시간이 잘 가네. 기억 안 나요. 네? 아니 그렇게 없으면 안 돼. 이렇게. 그렇지. 천천히. 계속합니다. 어디? 5초 전. 못 믿겠어. 오케이, 그만. 네.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어야죠. 네. 더. 한 번 더 할까요? 아니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나 내일 못 일어날 것 같은데. 네, 일어나셔도 돼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30초가 이렇게 긴 줄 몰랐어요. 오늘따라 너무 길게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박수. 아우, 잘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내일도 이제 운동 나오셔야 되죠? 화이팅! 화이팅! 5주 동안 하셔야 되는데 자신 있으세요? 5주가 길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 5주 네,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냥 평범한 다이어트가 아니었습니다. 바디 프로필 촬영이라는 거창한 목표가 있었는데요. 5주간 10kg.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다이어트 성공 또 바디 프로필 촬영이라는 버킷리스트 가진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지금 그 계획을 미루고 계셨다면 최소화 씨의 다이어트 도전기처럼 다시 한번 힘을 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주 뒤져 성공하는 그날까지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만나봐야겠죠? 네, 이 강소기업 일일 신입사원이 되어서 생산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해볼랑가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휴지 현장에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제는 진짜 제가 이 하남 산단에 2번 연속 오는 거 보니까 이제 바야흐로 제가 이 명실상부 전남의 일꾼으로 거듭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지 않나요? 네! 수많은 선배님들이 저를 환호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1턴 어딘가요? 힌트 드릴게요. 네. 매일 사용하는 거예요. 매일 사용하는 거? 매일 사용하는 거가 뭐가 있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한 번 쓸 때 평균 9.4칸을 사용합니다. 9.4칸? 칸? 휴지? 휴지네! 티슈 휴지. 두루마리 마라. 휴지 말러 가는군요, 오늘은. 아니, 약간 지금 보니까 약간 이 하남 산단에 오면 조금 고생을 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휴지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곳이 오늘 저의 일터군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괜찮나요? 네, 37도입니다. 손민지 출근합니다. 출근 시간이 탁 적혀버리네. 우리 회사는 없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자, 출근했습니다. 출근도 했고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대표님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오케이. 짠. 예. 아, 그러면은 잠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아, 그래요? 이 앞으로 갈까요? 예. 맞아. 제가 살짝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회사가 보통 회사랑 조금 다르다고 들었어요. 자기 직업이야 진짜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좀 특별히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1985년 작은 양초 공장에서 시작된 이곳은 발달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경제적 자립을 도와주는 기업인데요. 현재 40명의 발달 장애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예요? 사회적 기업이라 한다면 우리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분들을 위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 분들을 위한 저희들이 일자 창출을 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근무하신 분들이 이제 발달 장애인 이분들을 위한 어떤 회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또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일을 좀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익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기 매출 100억 달성이라고 보여주시면 있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 이익도 창출해야 되는 것이고 사회적 목적도 실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중에 목적을 실현해야 됩니다. 5월 10일 화요일 아침 데이트 하겠습니다. 현안 선생님, 이민태 선생님, 그다음에 매일 아침 진행된다는 직원회의. 저도 당당한 직원의 자격으로 참석했는데요. 행복 350박스 가고요. 오늘의 목표 생산 물량과 배송 물량, 특이 사항 등을 공유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이거 그냥 나누기로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제가 이거 또 많이 써봤죠. 이 각하동 농산물 시장에서. 이게 뭐예요, 선생님? 지단? 네. 지단? 계란이요? 계란. 휴지 안에 들어가는 거. 휴지심. 네, 맞죠? 휴지심. 휴지심. 네, 먹는 건 줄 알았네. 이제 휴지심은 넣어놨고,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이제 저희가 화장지를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원재료 원단을 받을 겁니다. 원단. 원단 받으러 지금 가시는 거예요? 예, 지금 원단 차에서 이제 저희가 원단을 내려서 이제 생산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럼 가지러 갑시다. 예, 갑시다. 네, 선배님, 전 뛰어갈게요. 예. 갑니다. 이 대형 마시멜로처럼 생긴 것이 바로 휴지의 원단인데요. 원단 하나의 무게가 약 285kg. 지게차가 차에서 원단을 내려 옮겨주면 이렇게 굴려서 이동시키는데요. 눈을 굴리는 것 같기도 하고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무게가 워낙 많이 나가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하루에 보통 이거 몇 개씩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차씩 이제 바쁠 때는 한 차씩 들어오고요. 이제 26개씩 원래는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 바쁠 때는 저희가 한 3일에 하루 한 차 이렇게. 바쁠 때는 하루에 한 차.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너무 이제 제품이 좀 많이 안 나가서 한 3일에 한 차 정도.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당 그러면 휴지가 몇 개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당 저희가 이제 70m 기준으로 12박스 정도 나옵니다. 12박스? 그럼 사람이 쓰면은 보통 몇 년 정도 쓸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쓴다면? 돈은 조금 많이 쓰는 경우에는 많이 쓸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그건 모르겠네요. 제가 확인하려고.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휴지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길쭉한 휴지심에 필요한 길이만큼 원단을 말아주고요. 기계에 올려 끝부분을 접착하는데요. 풀을 균일하게 발라줘야만 불량이 나오지 않는답니다. 그 다음 재단기에 넣어주면 익숙한 모양의 두루마리 휴지 등장!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나 분량 판단하고 저희가 이것도 확인하고. 아, 분량이 뭐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제가 잘 잡아내죠. 분량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뭐, 이거 뭐예요? 깨끗이. 아, 짜투리! 짜투리. 분량이 없네. 분량률이 많지가 않네요. 이건 제가 못 찾는 게 아니고 물건이 잘 나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분량! 딱 제가 고르려고 했는데. 근데 선배님들 다 어디 가신 거예요? 지금 쉬는 시간이고 쉬는 시간 하면서 체조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인데 저만 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체조하러 가셔야죠. 체조요? 예. 갑자기 체조? 아니 왜 나한테 아무도 말씀을 안 해주시고 가신 거야 다. 체조 시간이 됐어요. 어디서 해야 되지? 아무 데서 해도 되는 건가요? 이거 아니지. 와 이거 초등학교 때 해본 거 처음 해본다. 금방 막히니. 아까 선배님들 다 어디 가셨지? 저기 계신다. 되게 선배님들이 집중해서 다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까지 왜 하지 했는데 진짜 중간에 하고 나니까 좀 몸이 풀리면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중간에 이렇게 체조하는 거. 이렇게 털고요. 털고 씌우고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하면 한번 누르고 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느낌의 천연 펄프 화장지. 좋다. 어떡해요? 어떡해? 여기로. 어떡해.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왜 하나가 안 들어갔지? 이거는 제가 이건 제가 집에 가져가서 쓸게요. 죄송합니다. 어쩜 우린 복잡한 이 부분은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당황한 거 보셨죠? 왜 그랬을까요? 그 사고를 많이 선배님들이 칭찬 많이 해주시고 오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진짜 따뜻한 촬영이었어가지고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됐죠? 넣기만 하면 되는 거? 네. 여기서 그리고 마지막에 도장을 찍어요. 날짜까지? 날짜까지 찍고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끝입니다. 그냥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넣기만 하면. 됐다. 됐습니다. 도장을 여기다가. 옮겨 놓을게요. 네. 두루마리 휴지 업무를 끝내자 찾아온 점심시간. 오늘은 고기 반찬, 보쌈이 나와서 든든하게 배를 채웠습니다.
해보세요. 누가 한번 해봐. 거의 제 상체보다 더 긴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이어서 해볼란가? 네, 해볼란가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휴지 만드는 일에 도전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늘 쓰는 물건이지만 만들어지는 과정은 상당히 생소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휴지심과 휴지 원단이 저렇게 큰지도 몰랐고요. 네. 원래 휴지 사이즈로 만들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 길게 롤을 만 다음에 그 다음에 두루마리 휴지 크기로 자르는 거였다는 거 처음 알게 됐습니다. 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쉬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매출 100억 원에 도전하는 휴지공지 씨가 끝까지 일을 잘 마쳤을지 다음 주까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시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즐거운 밤 되세요. 안녕.